이미 부산에서는 온천교회와 신천지 교단에서 집단 감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추가 확산 최소화를 위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 교회 교인의 전화로 그 신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은 보건소 직원이 그 전화를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문 노출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구급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m 정도 날아가니 10m 전에서 이걸 분사를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뿐만 아니라 인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밤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틀 동안은 아예 사람이 다니지. 네, 코로나19 현재 상황 옥철호 고신대 감염내과 교수, 이지옥 변호사 그리고 김민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뭐 시시각각 확진자 동선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면서 우리 저 부산 시민, 경남도민들의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기자, 우선 오늘 우리 부산 경남의 상황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일단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제 추가 확진된 이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총 확진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부산 온천교회 관련은 23명, 신천지 관련은 현재 4명인 상태입니다. 네. 구군별로 보면 동래구가 이제 22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고요. 네. 해운대구가 7명, 사구가 4명 순입니다. 이 경남은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늘어 모두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금 더 늘었고요. 네.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4명이 더 는 상태. 네. 합천이 제일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합천과 지금 창원이 8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변호사님? 전국에서 부산과 경남이 그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이 가장 뭐 이렇게 위중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4시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보다 확진자가 144명이 늘었고요. 사망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어제 160명이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숫자는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75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오늘 오전 중대본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봉쇄 정책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는 것이냐, 출입 동작이 되는 것이냐 하면서 대구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산, 경남의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이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특히 대구, 경북 도청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코로나19의 조기 차단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다. 중국 우한처럼 지역 자체의 출입을 막는 통제가 아니고 방역 용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 이거 방역상의 봉쇄, 이거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생소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뭐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듯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 방역의 싸움의 주체가 우리 의료인이라고 치면 의료인을 우리가 축구팀으로 예를 들어 보면 뭐 전원 공격, 전원 수비 하나의 어떤 균이라도 들어오기를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한 명의 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원 공격을 해서 차단하고 그러다 보면 응급실도 폐쇄되고 음압병실도 없어지고 또 의료인들은 지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정부나 의료인은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는 거를 봉쇄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이제 확산이 됐다면 지역방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차단, 더 이상 더 피해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집중하는 병원은 집중하고 환자는 모두 다 음압병동으로 안 보내고 자가격리를 시킨다든지 증상이 안 좋을 때 다시 병원에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1차 치료기간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들의 기능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완화 정책이죠. 그래서
봉쇄와 네. 완화라는 것들을 이제 네. 의료인이 주체가 된 보건학적인 표현이 봉쇄 완화인데 네. 마치 이제 그게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구 경북 사람들 그렇죠. 아무데도 못 가 뭐 네, 이런 건 맞습니다. 아니다 네네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우한 봉쇄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 네네.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좀 혼돈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부산이 지금 자가격리자가 뭐 한 1,5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집단 감염지죠. 온천교회, 신천지교회 연관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부산시 브리핑 상황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를 보면 시설이 38개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 재대책본부에서 확인한 시설 개소 수는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교차 점검을 했더니 저희들이 파악한데 없는 장소가 신천지에서 제출한 자료에 6개소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다 70회 정도까지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전부 시설은 일단 폐쇄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천지의 교단으로부터 저희 신도들에 대한 명부를 달라고 했지만 그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게 커졌다기보다는 외부의 발생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부산에서의 지역사회 발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천교회의 이런 집단 발생 사례의 원인들을 찾고자 굉장히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부산 감염자의 절반 가까이가 온천교회 관련인데요. 네. 교수님 지금 온천교회가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한계가 안 되는 네. 국소적인 좁은 공간, 제한된 공간 내에서 150여 명의 네. 신도가 공간을 같이 수련회를 갔던 했다는 150명? 자체가 네. 어떻게 감염 위험이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번 하면 이게 거의 KTX 속도만큼 속도가 나면서 테니스 코트 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안 가리고 기침하면 그렇죠. 그렇게 확산되는군요. 네, 감염력이 그 정도로 세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150명이 네. 무작위로 많이 노출됐다고 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과 또 계속되는 의료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마치 일본의 그 크루즈선처럼 그 막무가내식의 어떤 것보다는 그리고 온천교회가 아주 건전한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아마 모임 자체도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모임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동기를 또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에 대한 좀 배려와 아주 세밀한 추적 관찰이 일단 필요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150분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조사할 필요는 있다, 그죠? 네, 다 또 교회 나온 차원에서 자가 격리 내지는 자가 관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조심해야 될 거죠. 네, 이거 한편에 병원 전체가 격리에 들어간 이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번 확진자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연제구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이제 24일 오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코호트 격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기간이 이제 오늘 3월 7일까지인데요. 현재 이 병원에는 환자 193명,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100여 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아드 요양병원에는 계시는 분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중에 의심 증상이 어제 다시 3분 정도가 더 나타나서 이분들은 따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를 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의 직장인 경우에는 그 직장에다가 특히 그게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직장은 모두 알려드리는데 감염의 위험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병원을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통보를 합니다. 예, 부산시는 이 병원 CCTV 화면을 분석해 12번 환자와 이 접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12번 환자는 이 신천지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확진을 받기 전까지 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편 이 요양병원 측은 지난 23일 밤 이 보호자들에게 이 확진 환자 발생 문제를 발생한 이후에
이 병원으로는 보호자들이 환자를 빼내가겠다는 이제 요구를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이상 이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이거 교수님 코호트 격리라는 게 이거 어떤 용어인가요? 아까 말했던 봉쇄와 완화라는 개념에서 의료적인 측면에서 전력을 투구해서 그 지역을 봉쇄한다는 거죠. 전향적으로 잘 살펴서 어떤 보건학적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걸 코호트라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지역사회 코호트, 병원 코호트, 어떤 공장 코호트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우리가 말하는 타겟이 이제 그런 코로나 코비드 19라고 보통 일부라고 하는 그것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전향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어떤 봉쇄적인 의미에서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지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 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치료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방치가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잘 혹시 챙기는 방치되지 거죠. 않을까 이제 그렇죠. 이 걱정을 아마 문제죠. 가족들은 하셔서 막 찾아가겠다 가족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저기 간호사가 이거 저 감염됐던 12번 환자죠. 이거 마스크 안 하고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였겠습니다. 그렇죠. 걱정되는 부분이죠. 요양보호사께서 또 자기가 또 그런 지역에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예방 보건에 대한 교육이 좀 불편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또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죠. 보니까 저기 전체 입원 환자들 중에 어르신들도 아마 많을 것 같고요. 한 30%가 고령자, 그 중증 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이거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폐렴, 그냥 인플루엔자 때나 독감 때도 그런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렴이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또 지금같이 이렇게 면역력이 전혀 없는 그런 백지장과 같은 병에 노출하여서는 65세, 70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고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면역이 떨어진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려, 기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기 발표되는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서 혹시 나 감염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추가된 확진자 동선들 나온 게 있죠. 어떻습니까? 예, 이 39번 확진자는 이 11번 확진자와 지난 19일 오후 6시쯤에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앞서 부산시는 이 11번 확진자가 이 부산 진구 소재 음식점인 샤오시안을 이용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40번 확진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부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41번 확진자는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2번 확진자와 43번 확진자는 각각 29번 확진자의 동생과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번 확진자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21세 남성으로 지난 22일 부산 진구와 동래구 사직동 일대 상권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4번 확진자는 부산 15번 확진자의 모친으로 15번 확진자는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전날 38명에서 13명이 늘어 51명으로 늘었고요. 온천교회 관련자가 23명, 신천지 관련은 4명입니다. 이 경남의 23번 환자의 경우 신천지 교인인 이 처제를 만난 이후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5시 부산 동래구에 4명, 금정구, 북구, 연제구에 각 1명, 그리고 창원, 남해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이 집계됐습니다. 이 정확한 동선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부산 동래구가 유달리 많습니다. 보니까요.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이 거쳐간 지역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예,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던 대형마차, 문화시설 등 오늘 하루 많은 곳이 이제 서둘러 문을 닫고 방역에 돌입을 했습니다. 화면에 이제 휴점대 매장들을 이제 살펴보실 건데 온천교회 관련된 부산 31번 확진자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산 동래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긴급 휴점에 들어갔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이마트 트레이드스 서면점, 스타필드 시티 명지점도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트코 부산점도 확진자가 거쳐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점심때 긴급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요. 드림시어터도 3월부터 예정되었던 뮤지컬 아이다의 부산 공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예, 이 한편으로는 외식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이 늘면서 이 식료품과 생필품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은 이제 매일 이 배송 시간이 걸려서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트 이용객의 얘기 들어보시죠.
9시 한 20분 되니까 정관 이마트 입구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 줄을 서게 됐거든요. 보안 요원이 나와서 하신 얘기가 오늘 중으로 입구가 된다. 10시 한 40분쯤 되니까 구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니 번호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물량이 얼마 들을지 모르지만은 1인당 5개씩 여러분들 가져온 번호표대로 5개씩은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 예,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 상황이었는데요. 이 영업이 중단 중인 곳도 많고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지역도 많다 보니까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확진자들의 동선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이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다가 이거 내가 같은 데인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만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버스를 같이 탔다든지, 네. 같은 커피숍에 있었다든지, 같은 시간대, 같은 컨벤션 센터, 같은 교회에 있었다든지, 네. 같은 문화센터에 있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안에서의 전파력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네. 문의 상담하시고 또 선별진료소를 들러서서 그렇게 자기도 또 안 겹치도록 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한데 그냥 동선을 따라갔다. 네. 몇 시간 뒤에 내가 또 거기를 우연히 덧쳤다. 이렇게 네. 했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몇 시간차가 확진자는 오전에 다녀갔는데 나는 오후에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 그죠? 네, 네, 네. 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초기 증세가 이게 감기 증세하고 비슷하다면서요, 교수님? 네, 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감기는 아까 말했던 우리 공고사항이 네. 감기면 항히스타민제나 네. 그런 해열 진통제를 먹고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면 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자가 관리의 원칙이죠. 네. 그런데 감기를 가볍게 왔다가 이게 기침이 된다든지 뒤늦게 독감처럼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네. 호흡곤란이 생기면 이거는 코비드19가 아닌가라고 네.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때 1339나 선별진료소에 문의를 네. 한다든지 보건소에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거 감기 아니야 해서 감기약 한번 먹고 왔는데 이게 안 나오면 보통 우리는 또 다른 약국에 가서 또 약 지어 먹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안 나오면 바로 한번 검사를 의뢰해봐라. 보통 감기는 약에 듣고 네. 이내 좋아지는데 얘는 약의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때만 착 좋아졌다가 바로 발열이 난다든지 네. 기침이 난다든지 그렇네요.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요 의미 있게 체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남도의 브리핑을 한번 듣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현 시간부로 경남도 내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와 49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는 신천지 교회 측에 명단 제출 또는 합동조사를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을 포함한 도민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공개한 시설과 경남도에서 자체 조사한 시설 총 79개소를 폐쇄하고 당분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폐쇄된 시설은 경찰과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집회도 일체 금지됩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진자 증가와 혹시 있을지 모를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감염 전문의를 파견하기로 하고 간호사 지원도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 방안도 도출하였습니다. 마산의료원에 이어서 국립마산병원을 우리 경남의 두 번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상 확대를 위해서 추가 병원 지정도 계속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의 선별진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총 19개소입니다.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선별진료를 찾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선별 진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 확산 방지와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 대비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확진자 동선도 계속해서 최대한 빨리 상세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지요. 예, 경남도가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일시적인 폐쇄 그리고 종교 집회 금지 행정명령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 그만큼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의 유행에 대한 방역 그리고 예방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아니고 하여야 된다거든요. 경남도로서는 다수 확진자가 확인된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일단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만에 안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면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일반 단체 집회 등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이 재량이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부분이군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기로 했던 전광훈 목사의 집회 그리고 탁구대회 다 취소되고 연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실내 대신 야외에서 지금 강행하려는 이 집회는 연기가 됐고요. 네. 또 이 어젯밤 전 목사는 이 광화문 집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외에 원래 이제 3월 개막 예정이었던 이 세계 탁구 대회는 6월로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이 있는 해라 아마도 6월 부산 대회를 마치고 이 전지훈련을 실시한 이후 바로 도쿄로 가는 일정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부산시 경남도가 그렇도록 구하기 힘들다는 마스크 관련해서 대책도 내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경남도는 이제 9,200장의 마스크를 재고를 확보하고 도내 네. 마스크 생산 공장을 통해 일일 12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8만 개의 마스크 재고를 확보를 해서 대란을 피해보고 있다는 입장인데 부산시의 대책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스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8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3월 한 2일자로 한 7만여 개, 8만여 개가 더 아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수출을 통제를 하고 모든 마스크를 국내용으로 돌린다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전부 다 국내로 일단은 여기 수출 물량 없이 국내로 보급한다는 그런 아마 지침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소요량도 파악을 할 거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안정세를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됩니다. 네, 부산시 예측대로 저렇게 정말 돼야 될 텐데요. 돼봐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교수님, 이거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일회용 마스크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아진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재활용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전되는 얘기를 종합해도 일회용은 일회용일 뿐 자주 쓰지 말자가 기본 원칙이고요. 네. 근데 만일에 이제 그런 경우에서 만일 해야 된다 하면 이제 마스크 대란처럼 정말 쓸 게 없다.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비말에 보면 축축한 그런 진검무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걸 잘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한다고 해서 균이 다 죽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많은 안에 사막에서 스커드처럼 있는 균인데 그게 드라이기로 죽을 수도 없고 전자레인지에 심지어는 넣어서도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철사가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면 마스크 뜨거운 물에 삶아서 쓰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쓰는 그 면 마스크에 깨끗한 손수건을 넣으면 그게 한 20-30% 이상 필터링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자주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